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지 상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지가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환경과 나의 주변 세상을 내 뜻대로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굉장히 나의 힘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창조적인 일, 생산적인 일 이런 것들로 그 나의 행동들과 그다음에 그 일하는 그런 방위들이 바깥쪽으로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요. 굉장히 그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 그 급진적인 그런 생각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안 되는 것 혹은 또 없는 것 이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힘, 그런 활동성들이 바로 이 상관격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상관의 상자는 상처내다 할 때 상자고요. 관자는 결국에는 관을 상처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관을 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공공성, 준법성 이런 것을 정면으로 지금 극하는 성격,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장점으로 말하면 자유를 추구하는 거지만 단점으로 말하면 나는 억압을 싫어하는 그런 아주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식신 같은 경우에는요. 일간이랑 음양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와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고 이렇게 그 주변 상황이랑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게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이고 좀 더 자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격은요 결국에는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게 제일 큰 그 과거의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큰 단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신이냐 흉신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흉신으로 사람들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한테 관성은요 남편이나 애인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런 상관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월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여자분들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성을 상처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요.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상처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흉신으로 보았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남자분들 월지에 이렇게 상관격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결국 남자에게 관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장운이에요. 뭐 그 공직, 직장 이런 나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명예, 틀 이런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그 관을 상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상관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해고, 파직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도 결국 흉신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분이 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상관격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자를 얽매이는, 올가매는 그런 십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다는 것. 오죽하면은 그 상관에 인제 이런 흉신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와서 상관녀는 상간녀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미지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죠. 고전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봐도요. 상관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그 십신으로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관성을 보면 이 얘기는 정관 옆에 상관이 있게 되면 100가지 화가 미친다는 그런 이런 그 말로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상관이 정관을 보면 100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상관, 경관의 위화백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 만약에 자식이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집안의 자제가 월지가 상관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합이나 충으로 이 상관을 제화해서 제어하고 변화시켜서 써야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도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과거에는 조금 상관을 길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상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상관은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관격이다 그러면 내가 양목이다. 내가 목일간이에요. 양목, 간목일간이면은 목생화에서 월지가 오화일 때는 갑오상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음목일 때는 월지가 사화가 되니까 을사, 을사, 상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만약에 금일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양금, 경금일간이다 그러면은 금생수 해서 자수를 월지에 놓으면은 경자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음금일 때는 해수를 월지에 놓아서 우리가 신해상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월지가 이런 상관이 있는데 하나 더 상관이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상관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상관은요, 내가 생산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바깥쪽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힘, 말솜씨, 글솜씨, 창작의 힘, 손재주 이런 자기의 재능이 굉장히 강하고, 한 가지는 이런 재능들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갑오일주, 갑오상관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한 가지는 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게 이 바로 갑오상관이 갖고 있는 그런 또 힘이기도 하다. 뭐 갑오상관뿐만이 아니라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요런 톡톡 튀는 그런 재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양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요.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가공적인 힘을 낼 수 있어요. 기존 질서를 반하는 힘,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힘이죠. 그리고 기존 질서를 순응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치받으려는 그런 기질도 강하다. 그래서 상관을 월주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하극상 기질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상관격인 분들,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 그런데 과거 사회는요, 따르는 게 미덕이었던 사회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의미 있었던, 그러니까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정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이 정관이 길신일 수밖에 없었던, 식신이 길신일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은 시키는 대로 굉장히 우직하게 자기 일을 잘 해내니까. 그런데 상관은요 좀 달라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상관은, 과거는 환영받지 못했던, 과거에는 좋지 않게 보았던 그런 게 바로 그 상관이죠. 십신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죠. 그런데 현대로 와서는요, 상관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상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그런 상관들이요. 같이 일하기는 좀 피곤하지만 사실 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에는요, 이런 창조적이고 머리 좋은 이런 상관들이 오히려 좀 돈을 잘 벌고 사업가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한다는 거.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풍부하고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바깥쪽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현재처럼 창의성이 부각되고 두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흉신이라고 기피했던 이런 상관들을 현대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내 자식에 하나 정도는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은 갖고 싶어하는, 오히려 도화기운처럼 갖고 싶어하는 기질, 또 그런 십신 이런 걸 그렇게 선호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상관은요, 상관격을 갖추었다는 얘기는요, 무언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물을 조금 더 비틀어 볼 수 있고,
또 어떤 권위적인 그런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힘, 나쁘게 말하면 좀 반항적인 기질이죠. 이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즘처럼 뭐 인터넷,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또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관격인 분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상관격들이 빛을 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 그럼 다 상관격이라고 해서 다 빛을 볼 수 있느냐? 다 성공하느냐? 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런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출세하거나 돈을 벌기 쉬운 그런 격들이 따로 좀 있죠. 우리가 보통 출세한다 그러면 상관폐인 사주, 그리고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상관용재 혹은 상관생재역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관폐인 그리고 상관용재, 상관생재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천덕꾸러기였었던 이런 상관이 어떻게 사주 속에 어떤 조화를 이뤘을 때 귀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격은 상관패인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관패인 사주라는 거는요, 결국 상관이 인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사주 속에 상관격인 분들,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인성을 가질 때 상관패인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관이 인성 도장을 옆구리에 찼다는 거를 한자적으로 표현한 게 상관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자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관격인 사람이 결국 자격, 권력, 결정권을 갖게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폐인 사주를 귀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톡톡 튀는 자기 일을 잘하는 상관이 부드럽고 인자한 인성을 갖췄을 때 결국 상관의 총명함과 인성의 부드러움이 갖춘 사주, 이것을 바로 상관패인 사주라고 하는 거죠. 총명하기도 하면서 인성의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기 쉽다. 출세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상관 패인의 가장 큰 귀격을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상관은요, 자기의 생각을 바깥쪽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자기의 재능을 바깥쪽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참아내고 엄마처럼 부드러운 힘, 그리고 참는 힘, 그리고 나를 생하게 하는 힘, 이런 기운이 잘 겹쳐져 가지고요. 상관격의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주의 귀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상관패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 더운 5월에 태어났어요. 월주가 5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오 상관, 특히 이런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목화상관, 목화통명이라고 특별하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그 간목을 생해주는 그런 임수, 이런 그 수기가 여기에 간목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이런 사주를 우리가 상관패인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상관이 있는 사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일간의 상관격이면 나를 생해주는 금생수 해서 금이 인성이 되니까 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화일간이에요. 그러면은 목생화 해서 결국에는 목이 인성이 되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관패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관과 인성이 서로 사주 안에서 구조를 잘 갖추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귀격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과 방패, 이렇게 공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주를 상관패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의 사주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사주의 순환이 설사 아무리 흉신이었던 상관격이어도 사주의 순환이 자연스러우면 귀격이 된다는 귀격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뜨거우면 뇌사주가 뜨거우면 시원한 물이 필요한 거고요. 뇌사주가 차가우면 추우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좋은 사주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행의 균형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 그러니까 조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그 귀한 사주,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 원래는 오늘 상관폐인 사주 또 뭐 상관생제, 상관용제까지 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길어지고 있어서 한 번 더 녹음을 그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관폐인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했습니다.